네, 광주 MBC 뉴스 총선 개표 방송 유튜브 라이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 지역의 말투로 우리 동네의 정치 이야기 함께 나눠보자 하는 마음으로 개표 방송 함께하고 있는데요. 1부에 이어서 최용선 원장님, 백금열 선생님, 문유성 대표 함께합니다. 자, 이제 몸이 좀 풀리셨죠? 네, 예. 기분이 한결 좋아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표정들도 밝아지시고 중간에 우리 핫도그도 시키고. 아이, 그 말 해도 돼요? 예. 저는 MBC 사랑해요. 핫도그 50개 처음인데요. 결제해 주신 분이 따로 계시다고 하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확실히 대가리 그릇은 그릇이 있어. 사장은 다장이에요. 아니, 일부 방송하면서 예. 아슬아슬하게 본 분들이 계셨던가 봐요. 근데 이제 한방 터지니까 바로 핫도그 결제해라. 합니다. 자, 몰라봐서 죄송해요.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받았으면 줘야제 1부의 명언이 나왔습니다. 네. 2부에는 또 어떤 명언이 나올지 기대하면서 저희가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이 온도를 그대로 이제 올려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범진보진영 200석. 이거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섣부르긴 하지만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우선은 지난 2년간 보여줬던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다수당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낸 법안들을 국회에서 정부로 보냈는데 대통령이 그걸 다 거부권으로 행사해가지고 무력화된 법안들이 많잖아요. 21대 국회만 보면 대표적인 게 양곡관리법, 네.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네. 그다음에 간호사법 등등의 법들이 많았었는데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그러니까 특검이 쌍특검. 아니고도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의에 수렴할 수 있는 정당을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다 거부했단 말이에요. 실은 이태원 관련해서도 이태원 예. 특별법도 마찬가지, 참사법도 그러니까요. 마찬가지.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22대 국회가 되면 다시 법안으로 발의해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겨서 정부가 그때도 만약에 거부한다고 하면 거부를 다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200석이 넘게 되면. 그러면 그 전에는 제가 학교 때 배웠기는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잘 안 돼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워낙 강하니까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 대학 나왔어요, 진짜로. 참 잘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 3분의 잘했다고요? 2의 동의를 얻어야지만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이제 제2에서 그걸 바로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사실은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이 지난 2년간을 보내왔잖아요. 네. 근데 200석이 넘게가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이 민생의 여러 가지 법안들, 그다음에 이 정권의 핵심적인 사람들의 부패 혐의라든지 혹은 최상병 특검과 같이 그렇죠. 억울한 죽음들을 밝혀낼 수 있고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직권남용을 해서 개입했던 이런 것들을 특검 수사를 통해서 다시 이 시시비비를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200석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육공화국이 지금 지난 198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잖아요. 네. 이게 문제가 여러 개가 있어요. 5.18 이걸 헌법 정신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가 대선 그러겠다고 공약으로 했었잖아요. 있었는데 네. 그게 다 안 됐었는데 네. 200석이 넘게 되면 이제 그거를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지지부진해 있는 이런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국회가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런 국회가 힘을 갖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한마디. 이 형님 똑똑하시네요. 그렇게 안 보셨어요? 아까는 우리 한 셋만 이렇게 하고 혼자 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막 한 수 배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하시겠다고 나선 분들이 똑똑한 분들이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닌데 싶은 것들이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다 결정하면 대부분이 다 수용하는 거였는데 네.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켜 버리니까 왜요? 대통령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국회가 시비 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었는데. 네. 네. 근데 이제 견제와 균형 장치로 200석을 넘게 되면 대통령의 그런 막무가내의 권한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이번에 범야권이 만약 200석을 넘는다고 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법안으로 만들고 그 법안이 대통령이 가로막더라도 이것들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현재 이 수치, 그러니까 범진보 200석, 우리 백금열 선생님이 보시는 마음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민주주의 정상적인 길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이탈해 있었는데 제자리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논의에서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네. 자꾸 눈치를 보게 돼요. 네. 논의에서 근데 들어주세요. 공자님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2500년 전 청동기 시대하고 지금하고 정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본령은 정치라는 것의 근본 정신은 똑같지 않겠나. 네. 근데 그 양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자는 정해라.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됐던 것이 이제 바로 잡아질 건데 이 정자를 보시면요. 이게 바를 정자 오른쪽에 이자가 칠복자입니다. 매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매를 때려서 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이번에 이제 회초리 몽둥이를 든 거죠. 네. 그러니까 정자를 제가 일부러 한일자고 아래 그칠지자를 띄어 써놨거든요. 네. 한번 시켜봤더니 못 쓰겠더라. 그래서 그만해라 해서 한번 시켜보고 그치게끔 매를 든 것이 이번 선거 결과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라. 바르게 돌아갈 것이다. 저도 네. 지금 여기 이태원 참사 뭐라 그러죠? 배지 하고 예. 있는데 유가족분에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안 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특히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세월호 참사 가족분들 마찬가지지만 좀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네. 국정조사 권한을 국회가 이제 갖고 있는데 네. 국정감사뿐만이 아니라 국회가 이런 어떤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걸 밝혀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네. 그게 200석이 넘게 되면 이제 힘을 가지고 그런 사안들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수 있는 힘까지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서류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경찰 배치라든지 네. 그렇죠. 그때는 이제 여당이 이게 힘이 저희가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200석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는데 이제 200석이 넘게 되게 되면 이제 저런 것들 다시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사건의 실체 이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더 이상 그런 게 더 감출 수가 없게 되네요. 그렇죠. 그런 힘들을 갖게 된다. 예. 저희 쉽게 정리해 보면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고 바쁘고 이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데 네. 그냥 반장 선거할 때 반장 잘 뽑았으니까 그 반장들이 잘 하고 있겠다 응원만 해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감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감시도 해야죠. 그 감시를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 대통령을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당선이 유력시 되고 지금 뭐 90% 가까이 지금 표수가 나오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들한테 이제 좀 따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보다 형들인데. 그래서 실은 당선이 유력한 분들 그리고 실은 누군가가 당선이 됐으면 또 낙선을 한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우리 문유성 씨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나 말- 똑같은 말로 정리하고 싶어요. 네. 떨어진 분들 다 이유가 있겠지. 소주 한잔 하고 그냥 털어보시죠. 네. 붙으신 분들 네네. 이유가 있겠지. 네. 소주는 임기 끝나고 하시죠. 네. 붙었다고 좋아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잘해야 박수 받는 거지. 이거는 뽑혔다고 해서 야 뽑혀서 축하해가 아니라 너 뽑았으니까 잘해야 돼 라고 하는 거지. 지금 막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니까요. 파란색 빨간색. 근데 이건 정말 두고두고 명언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받았으면 줘야지. 그쵸? 이 받았으면 줘야지 하고 다 이유가 있겠지. 예. 이 슬로건 저희 핫도그를 사주신 MBC 사장님에게 그대로 바치겠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떨어진 분들 중에 네. 자기 먹던 우물에 침 뱉고 간 사람들 네. 다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다 진짜 응보를 했다. 아까 뭐 제가 뭐라 그랬죠? 다 이유가 있겠지. 우물에 침 뱉지 마라. 네. 맞아요. 좀 저- 너무한 분들 이 계셨어요. 컵 색깔이.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새로 되신 분들이요. 예. 오늘이 4월 10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새 정부를 세운다라는 그런 각오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워낙 정치적 감각이 좋으시기 때문에 네.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네. 좋아.
200석 이상이 됐어. 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 네.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지내왔던 2년 동안을 바라봤을 때 그 일이 그냥 될 수 있도록 네. 반작용이 없겠는가? 네. 어떤 반작용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떤 거를 마음의 준비, 네. 말하면 준비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지금 용산에서 대통령 부부는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무서워요. 나 진짜 잘못했기 때문에 나 개과천선해야지. 나 반성할 거야. 내일부터 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래? 나는 나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너희들도 한번 해봐. 이렇게 이제 생각할까요?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러게 되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뭐 정치 자금법, 선거 관련된 공직선거법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사안들을 다 털어내 가지고 네. 또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 200석을 무너뜨리기 위한 또 다양한 당선된 분들도 그럼요. 당선자들에 대한 다양한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이 구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판을 이렇게 생각하고. 엎어보겠다. 예,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이 민심의 그 도도한 물결, 이 몽둥이를 쳐서라도 국정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이 민심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맞서 싸우려고 하고 그러게 되면 이 현재에 있는 이 결과를 또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그러게 되면 더 이제 몽둥이가 아니라 더 큰 매를 들고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을 또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대통령이 이번에 오늘 밤을 이제 계기로 저는 개과천선하기를 좀 바라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럴까 싶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부부는 지금 저녁 뭐 먹을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뭐 일어나서 이제 이거 형 얘들 이렇게 술구소사 이렇게 됐고 네. 누구 뽑혔어 누나 이렇게 됐어 하면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봐라고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것도 또 촌철살인이네요. 예. 그거는 지금 오늘 저녁은 또 무슨 술을 먹을까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또 이제 해외 순방 나가야 되니까 네. 이제 옷 고르고 또 해외 순방 나가기 위한 준비들 또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이 국민의 민심이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자기 한 몸으로 막겠다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옛말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는 거예요. 네. 하늘을 따르는 사람은 흥하고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은 망하는 건데 지금은 누가 하늘이냐? 국민이 하늘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다 이유가 있겠죠. 예. 이유가 있겠죠. 네. 자,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전국의 이제 판세는 그렇고 우리 동네 얘기를 한번 돌아와 볼게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돌려가지고 이 선거 초기로 가보면 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본선거 했잖아요. 네. 근데 광주하고 전남은 경선이 곧 본선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2월 말 3월 초에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아픕니다. 심장 한켠에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왜요? 네네. 그때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정말 이 호남의 그 경선은 네. 그 참 어렵고도 예민한 일인 것 같아요. 경선이 곧 본선이죠. 예예. 네.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 당에 너무 이렇게 좀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 경선이 곧 본선이란 말도 사실은 굉장히 맞지 그래요? 않은 말이잖아요. 호남 지역은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두 당으로 이렇게 골고루 투표하고 한 당이 치우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구 거 지역구. 이런 거 같아요. 네. 광주 전남 유권자들은 이중의 심판을 한 거예요. 하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도 있고 네. 무능한 민주당 정치에 대한 심판도 당내 경선을 통해서 저는 했던 거로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대거 갈렸고 또 현역 의원들이 이른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이게 유권자들의 만족감을 주지 못한 분들은 이번에 싹 쓸려나간 상황이 네.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제 사실 호남 유권자들은 두 번의 심판을 한 거죠. 근데 이번에 이 경선을 통과하신 분들이 이제 그 심판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분들이기도 하고 또 박빙의 상황들을 다 이겨내서 이제 되신 분들인데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못하면 또 똑같은 심판의 그렇죠.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무엇이 유권자들이 요원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뭔가를 정치의 효능감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또 국정 운영이 잘못된 것을 내가 어떻게 온몸으로 맞서서 잘 싸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지만이 다시 이 다음번에 이런 심판의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이제 경선에서 이제 뛰어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들을 광주 전남에서 좀 해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권리당원들의 투표와 또 뭐 이중 투표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선 과정에서 잡음들이 많았고 이런 것들이 막 고소골발전으로 비화되기도 했고 예.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민감하게 선거가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후폭풍이 또 이제 몰아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22대 국회가 잘해서 이 다음번 선거할 때는 이번에 선거구 획정 문제도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엄청 막 그랬잖아요. 되게 네. 힘들어하고 또 혼란스러워했잖아요. 또 네. 순천에 같은 경우에는 또 특례 조항이 또 적용돼 가지고 네. 두 석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또 한 석으로 해야 되는 이런 아픔도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연에 이제 22대 국회는 좀 잘해서 23대 국회에 가기 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지 또 이런 쓰나미 같은 이런 심판의 상황을 비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선에서 낙선하셨어요. 좀 슬픈 표정을 해주시고. 아니 그래서 아니 근데 이렇게 예.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낙선했으면 네. 상대방 분은 더 대단한 그런 거라고 거죠. 느껴지고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었다고 너무 생각합니다.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직 제가 느끼기에는 상처가 빨개요. 다 이유가 있겠지. 다 이거 있겠지. 저는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네. 이 양반은 서울로 보내야겠다. 최영선님은 우리 지역에 계시긴 아까운데요. 왜요? 우리 지역이 그건 어때서요? 우리 지역을 비하하는 말 아닌가? 우리 지역의 아니, 커트라인이 더 지역에- 높아요. 우리 지역에 보물을 서울로 보내는 거죠. 서울 사람들 혜택 입으라고. 칭찬을 예, 네, 하신 칭찬이에요? 거죠? 근데 저는 그 이번에 된 의원들이 네. 우리 그 300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아 스파르타. 네. 예. 300의 전사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200 몇 명의 전사가 탄생한 건데 네. 다 글래디에이터가 돼주기를 바랍니다. 불의에 맞서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막 앞장서서 싸우는 글래디에이터가 돼주기를. 네. 아니 근데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 배지를 달고 나면 네. 사람 마음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것 같고 사실은 배를 띄워준 건데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 이유가 있겠지. 실은 이번 선거에서처럼 사투리 얘기가 많이 나왔던 적이 없었거든요. 실은 오, 예. 그 이제 아, 맞아요. 저쪽 그 쫄았나, 네. 예, 쫄았제. 네. 이제 예, 그리고 뭐였죠? 고마 치아라마. 맞아. 예, 예. 네. 그거를 전라도 말로 하면 앵간히 해라. 꺼져야. 뭐라고요? 끄지라고. 아, 인간해야지. 예. 그래서 그 저희 광주MBC에서 그 법정 토론회를 했었어요. 네. 토론회에 오신 분들을 분장실에서 분장을 하시는데 저희 팀이 가가지고 앞에다가 휴대전화를 걸고 질문도 해보고 네. 우리 유권자분들께 한마디 사투리로 좀 부탁드려요라고 했더니 하셨어요. 네. 예, 한번 들어보실게요. 아따 팔팔한데 뭐라 설명할 말이 없네. 당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정당이 진보당께 이번에는 딴 정당 쳐다보지도 말고 꽉 찍어보시오. 이것저것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라. 꼭 진보당 7번 전지현 뽑아보라잉. 이번에 진보당 안주영 거시게 불자 한번 찍어주시오. 꼭 국가를 위해서 광산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한번 좀 찍어주시오. 부탁합니다. 이? 아따 나 좀 봐주시오. 꼭 나와서 박균태 좀 찍어주시오. 민주당 정말 몰빵 좀 해주시오. 저 완전 토박이야. 한번 부탁합시다. 도와주십시오. 이번 선거 정쟁이 아니고 민생에 남는 선거 한번 해보자께. 요새 살기가 얼마나 팍팍해요. 하여튼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 민생을 회복하고 민주주의 지키는데 잘 해볼 테니까요. 힘 좀 주시죠. 네. 아니, 제가 그 부탁을 드렸는데 후보님들이 분장을 한 얼굴에서 땀이 막 나시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살고 그리고 말씀들도 잘하시니까 정치인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그렇죠. 사투리로 우리 동네 분들한테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아,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잉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움에 한숨을 쉬시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네. 억양 자체, 말투 자체로 우리랑 같은 그 표심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시키니까 한 느낌. 너무 싫어. 그건 차라리 그거보다 표준으로 하면 되지. 네. 여러워해 사람들이. 여러워. 네. 예. 이 표준은 여롭다는데 너무들 여러워하시네. 저기 문유성 대표님이 사실은 전라도 말로 사실은 굉장히 우리 동네 사투리라는 귀인 있게 사투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반응을 폭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 분들이 문 대표님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사투리라는 게 원래 우리는 감추고 살았어요. 전라도는 창피하다. 전라도는 숨겨야 된다.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봤을 때는 전라도는 우스꽝스러운 사람, 아니면 폭력적인 사람. 폭력적인 사람, 사기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살다 본게 말 자체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억압하고 두드러 깐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열심히 한번 찌끄러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호 0번입니다. 선거 캠페인으로도 사투리가 얼마나 그 효율적이라는 걸 이번에 느꼈잖아요. 아, 배우셨기 예, 예. 때문에 네. 문유성 대표님은 핫도그 가게에 이어서 그 사투리 학원을 좀 하는 것도 어때요? 사투리 학원보다는 네. 핫도그 드시러 오시면 제가 바로 원포인트 일산에 레슨. 원포인트 레슨. 아, 일단 우리 MC 사장님 사투리 50개 알려드릴게요. 예. 50개 사셨으니까. 아니. 우리 최영선 저부터 좀 원장님한테 해주세요. 과외를 좀 컨설팅을. 해주세요. 일단은 아까 나왔던 거 뽑아주세요. 네. 뽑아주시오. 뽑아주쇼잉. 다시 한번 뭐가 약해요? 뽑자고 예. 2만 원. 뽑아주시오. 뽑아주쇼잉. 나 할 수 있으니까. 나 할 수 있을게. 나 전라도요. 나 전라도요. 아직도 네.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에서 이제 활동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네. 억압, 내부적인 억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그렇죠. 제가 대학원을 서울에 다녔는데 네. 제가 뭐 발표를 하게 되면 다 그냥 청중들이 웃는 거예요. 네. 저는 처음에 왜 웃는지를 잘 몰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게 특유의 억양과 이게 거기에서 오는 이제 좀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낯설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스꽝스럽게 느꼈다고 하니까 되게 위축되고 아하. 우리 건데. 또 이제 황산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우스꽝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영화나 드라마들 봐도 뭐 조폭이라든지 아니면 뭐 집에서 이렇게 가정 가사 도우미 이런 분들이 주로 막 이제 쓰는 좋아하는 언어처럼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속상하죠. 그렇죠. 지역 언어를 쓰는 것이 되게 낯설고 되게 이제 소심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 이번에 조국 대표가 고마 치아람마 이렇게 하는데 네. 되게 강렬하고 그러니까요. 또 그런 거에서 우리도 지금 어떻게 그런 언어들을 발굴해 내 가지고 연구소도 좀 만드시고 그것들을 확산 보급하기 위한 문화 캠페인도 좀 하면 다르겠지. 이거 아니, 고만 내가 여기 치아라마 나오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고만 치어라. 고마 고마 치아라마. 치아라마. 예. 저희는 앵간히 해라로 좀 그만해. 앵간히 해라. 그만해. 그러지. 앵간해야. 거시기해 불자 네. 이런 건데. 예. 아니 근데 백금열 선생님도 예. 서울에서 하는 행사에서 그냥 지역말 쓰시잖아요. 안 씁니다. 안 씁니까? 저도 이제 최 원장님하고 똑같아요. 예. 서울 집회 제가 이제 사회보고 할 때 네. 제가 이제 일산에서 8년 살았기 때문에 서울말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서울 집회 때는 정말 아. 꼭 표준말 쓰려고 애를 썼어요. 저 안에 이제 내부적인 억압이 있었던 아, 이번 기회에 아니 하실 일이 많으시네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네. 그 내부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된다니까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먼저 거리감을 먼저 느껴요. 안 들으려 그래. 네. 귀를 먼저 닫아버리니까 네네. 선생님도 고생하신 게 표준어로 해야 사람들이 들어주고 나중에 아 전라도 분이시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 전라도구나. 아 돼버리니까 네. 힘드실 것 같아요. 노래 가사에도 우리 사투리 안 넣고 다 표준어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요. 해야 될 일이 많고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실은 네. 우리 동네 사람들의 내 마음은 우리 지역말로 표현할 때 가장 진실되게 전달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아까 그 보고 싶었어. 그거 있죠.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뭐다는데? 가슴이 애려무네. 바빠다 까먹었어. 나빠다 까먹었어. 저는 저 얘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비하하는 단어로 썼는데 저 말이 저렇게 정겨울 수가 싶어가지고 실은 개표 방송하면서 겸사겸사 우리 동네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선거 얘기로 돌아와서 이번처럼 어떤 선거든지 논란은 많아요. 근데
정말 논란 많았었어요. 보니까 의대 정원 그 확대 문제, 최상병 사건, 그리고 런정섭, 뭐 회칼 상무, 대파 논란, 그리고 마지막에 뭐 부동산 이슈라든지 이대 문제. 가장 영향을 미쳤던 논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대파 아닙니까? 대파죠, 대파. 대파? 저는 네. 이대가 놀랐는데. 각자 얘기 한번 네. 해볼까요? 예. 사실 대파는 지금 생활 물가가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사과값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신조어들이 만들어질 정도로 지금 생활 물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은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활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지갑을 지켜주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지갑이 계속 옅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존재 이유가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정부 들어서 물가가 계속 폭등을 하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물가는 안정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성장은 더디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살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대파 가격에서 우리가 드러났잖아요.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보조금 줘가지고 대파 가격을 낮춰놓고 국민들한테 대파 가격 875원이면 이거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얘기하니까 저놈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냐. 대통령은 우리와 삶과는 너무 지금 동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그 분노의 표심을 대파로 대동단결해서 투표장으로 좀 몰려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런종섭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다 아나무인의 국정 운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최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 씨를 3월 4일로 호주로 도피시켜버리고 대사로 임명해버리고 근데 그 사람은 수사 대상인데도 출국 금지돼 있는데 그것까지 풀어버리고 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국정운영 지 마음대로 하구나. 대통령이 자기가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했던 사람들 다 사면 복권 시켜버리고 그 사람들 이번 또 출마도 시켰어요. 그리고 저번에 그 강서구청장 선거 때는 그 사람이 직이 날아가 버렸는데 그 사람을 사면 복권 시켜고 또 후보는 내세워가지고 선거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얘네들은 권력을 줬더니 권력을 정말 지 마음대로 활용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생활 물가가 결국 이 선거를 다 좌우한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 문유성 대표님께서는 마지막 그 이대 논란이 좀 충격적이었다. 물가는 알려주면 되고 최상병 그 사건은 잘못됐다 말해주면 되는데 그 이대는 사상인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나는 좀 여성이다. 그것도 우리는 약자다라는 무언가 그 프레임을 씌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대라든지 성별에 따라 또 보는 그 각도가 다를 수 있는 이대 문제는 오히려 잘 됐다. 김환란 씨 친일 문제를 국민들이 더 알게 됐다. 특히 이대생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김환란 동상 보고 저는 누군가 했을 건데 우리 초대 총장이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했었구나.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됐다 봐요. 그리고 대파는 역시 일부에 말씀드렸던 거 족식, 족병, 민신지읒.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으면 심판받을 각오를 해야죠. 그래요. 논란 중에서 우리 문 대표님은 이대 논란 그리고 이제 두 분은 대파. 저는 실은 그 일을 하는 곳이 MBC이다 보니까 정말 그 회칼 얘기 들었을 때 모골이 송연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까? 과연 이 선거가 자기들 뜻대로 됐을 때 그래서 너무 일단 지금은 안도가 좀 돼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명박 정권 때 MBC를 파업을 길게 했었죠. 많이 상처받았고. 그래서 무한도전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러게요. 이제 학교 끝나고 안 놀았어요. 왜? 무한도전 그냥 무한도전 끝나고 만나자. 근데 그게 없어진 이유가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또 돌이켜 보면 그 분기점이랄까요? 선거가 재미없어질 뻔했었는데 확 재밌어지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약간 축제 같은 놀이 같은 이런 분위기가 된 게 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서 어떤 당이 제3당이 될까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당이 확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던 것 같거든요. 그건 예측을 하셨던 얘기도 있고. 제가 2월 달에 여기 그 시사용광로 출연했는데
그때가 이제 조국 신당이 이제 출연한다라는 게 이제 드러날 때였거든요. 2월 중순쯤 됐는데 창당은 3월 3일 날 했지만 그날 그 질문이 조국 신당이 과연 3%의 득표를 해서 비례대표 한석을 당선시키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토론 주제가 있었어요. 어허. 사회자가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는 네. 훨씬 넘을 거라고 했거든요. 3%로. 근데 나머지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 저는 조국은 상징 가치가 있는 분이거든요.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한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본인 스스로가 무간지옥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뭐 표창장 문제라든가 일부의 도덕적 흠결이 있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저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고 지금까지 괴롭힘을 당할 정도의 사안이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 거부해버리고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수사도 않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조국은 너무 과하게 했던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조국 신당이 출범하면서 굉장한 정도의 어떤 지지로 몰려오고 검찰 독재 심판하고 3년은 너무 길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이 현재의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조국 그 신당의 그런 슬로건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자극을 주고 또 관심을 이렇게 끌어모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준석이나 이낙연이나 제3당에서 제3지대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런 정치공학적 사고가 네. 다 그냥 쓸려 가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그 남자분들은 그 조국 대표가 너무 잘생겨서 정말 싫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어때요? 네. 전 저보다 못생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국 대표님이 아까 말한 한석에 될까 말까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투표 결과가 나온 것 같고 다 이유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제 한번 바꿔주세요. 뭐라 예. 뭐로 바꿔드릴까?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저기 최용선 대표님 원장님한테 그 가르쳐 주고 싶은 좀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가 있으면은 연구를 내년 4년 후에 내년 4년 후에 예예 연구 한번 해주시고 저기 조국 대표님이 안아주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조국의 남자? 이제 노래 끝나고 내려오니까 네. 뒤에서 잘 안아주셨는데 네. 키가 저보다 한 뼘 더 크시더라고요. 굉장히 오래오래하시고 깜짝 놀랐고 참 매경한고 발청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화가 네. 한고를 겪어야 추위를 겪어내야 그걸 이겨내야 청향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향기를 지금 바라고 계신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국보 제81호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저기 추사 김정희 선생 작품인데요. 세한도. 빙고 예. 세한도입니다. 세한도 주제가 뭡니까? 세한 연후에 지 송백지 후조라.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송백이 시들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거거든요. 내 주변에 네가 있었지. 야 선생님 격조가 높은데요? 사불란이면 무의지 군자라. 일이 어렵지 않으면 군자인 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역경을 이겨내고 이제 청양을 바라고 군자의 대도를 행하시지 않을까. 참 기대가 큽니다. 네. 팬심을 숨기질 못하신다. 아니 그냥 일반 국민으로서 예.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요즘 지금 힘들게 방송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편파 방송을 안 하시겠다고 네. 저한테 장담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번에 그 개표 방송 보면서 사전 투표 사전 예측 결과 보면 12석에서 14석 조국 신당이 얻는 걸로 나왔는데 네. 네, 그렇게 만약에 결과가 된다고 한다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상당 정도가 조국 신당으로 비례대표에 교차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민주당의 자매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을 지지도 해야 되지만 그런 조국 그 혁신당이 지니고 있는 또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과 연합해서 윤석열 그 정권과 제대로 맞서 싸우라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같이 다 버물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네. 원내 교섭단체가 만들어질 수 이제 이 수치면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제
교섭단체가 20석 이상이 돼야 예, 되는 예, 거니까 네, 네. 뭔가 연대연합을 통해 가지고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흐름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당적으로 옮겨서 아니죠. 아니 이제 다른- 뭐 예. 이제 기존의 더불어민주연합이 기존에 있는 소속 정당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진보당이 이번에 지역구에서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다 모아서 조국 혁신당을 중심으로 하는 교섭단체를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두 정당의 캐스팅 보트로서 엄청난 좀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형 자체가 조금 그렇죠. 달라질 그 전에는 중도에 뭔가 제3지대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민주당보다도 더 진보적인 곳에서 제3정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지금 그 혁신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7공화국의 가치들을 새롭게 진보적 가치로 내세우면서 그 사회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추동력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 슬로건의 승리였던 것도 같아요. 예. 3년은 너무 길다가 너무 와닿았어요. 예.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었나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네, 그 슬로건. 빈 클린턴. 네, 네. 클린턴이었나요? 네. 네. 거기에 맞먹는 슬로건이었어요. 그게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에 예. 준하는 예. 정도의 슬로건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캠페인 슬로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 고마 치아라마 네. 그리고 지금 문유성 씨가 그 SNS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전라도 말 한마디. 앵간해야지. 인간해야지. 제가 좀 조용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저는 골프를 못 치는 사람은 꼴린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치를 모르니까 정린이에요. 근데 여기서 들으니까 관심도 생기고 재밌게 알려주시고 네. 야 우리 원장님은 헤아스 같다. 해야 쓰겠다. 보내야 쓰겠네 이더러. 가로 열고 돼야 쓰겠다. 감사합니다. 해야 해야 쓰겠다. 쓰겠다. 예, 해야 쓰고 대야 쓰겠네요. 아, 예. 그 쓰겄다. 쓰겄다가 전라도 사투리죠, 선생님? 다른 데서 쓰겄다. 안 쓰죠. 안 네. 쓰죠. 쓰겄네 예. 못 쓰겄네 이런 거. 괜찮다. 요 정도 얘기를 쓰겄다라고 그렇죠. 하나요? 네. 그렇죠. 사람이 이제 좋아도 예. 이제 되었다, 이제 예. 쓰겄다. 이제 억양에서도 예. 힘을 주면 정말 최고. 쓰겄다. 쓰겄다. 예. 특히 우리 이제 판소리 배울 때 네. 선생님들이 그 말씀 많이 하셔요. 이게 이제 막 제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너 뭐 들어왔냐면 소리 배우러 갔어요. 뭐 하나 해봐라. 그래서 하잖아요. 쓰겄다. 그러면 제자로 삼아요. 그렇지. 아, 이쯤 되면 됐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문유성 대표에게 쓰겄다. 네, 소리를 들으셨으니 오늘 보신 분들은 다 되겠네요. 쓰겄다고. 예. 감사합니다. 뭐가 해도 쓰겄다.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번에 워낙 정권 심판론이 강하다 보니까 인물론, 그리고 공약, 이런 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기가 어려웠고, 실은 그것을 평가도 하고 시민들이 들여다보면서 실은 또 민주주의 그 함양운동이 됐었는데, 네.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오늘 밤에 고민을 많이 해야겠지만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당선된 분들도 오늘 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기 때문에 이 사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그렇죠.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힘을 확실하게 몰아줬는데 180석으로도 모자라서 이번에 만약 200석을 넘는다고 한다면 국회에 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몰아줬는데 아까 정치의 효능감을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이 다음번 지방선거와 이 다음번 대선에서 이 야권 연합이 또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분위기를 흥청망청 보내고 야 우리가 잘났으니까 됐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얼마나 못했으면 저렇게까지 몰아쳤을까 국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못하면 다시 그 회초리의 몽둥이가 야권에게 몰아칠 거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춘풍추상의 마음으로 어쨌든 준비하는 시간들을 오늘 밤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그 준풍추상 글씨를 맨날 보셨겠네요. 아 그럼요. 예. 저는 제 가문의 가훈으로 삼을 정도로 예. 네. 청와대에는 춘풍추상이 걸려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청와대에서 한 4년 근무했는데 모든 청와대의 그 건물 안에 사무실에 그 춘풍추상을 편액을 다 선물해가지고 걸어놨었어요. 저는 여민관 거기 1층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모든 사무실에 다 걸려 있었어요. 그걸 누가 쓴 겁니까? 이제 신영복 선생님이 이제 쓰신 글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더 엄격하라는 거예요. 대인 춘풍, 직이 추상. 네. 남에게는 봄바람 같이 따뜻하게, 나에게는 추상.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네. 오늘처럼 사자성어를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살면서도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광진비 씨가 다시 문유성 대표님과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사자성어가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방송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일단 제가 혼내줄 거예요. 그때는 핫도그가 이제 핫도그 100개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일단 학당 제가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 나 어리지는 않지만 어린 친구들이 이해하고 알아가려면 사자성어보다 멋있어요. 멋있는데 사자성어보다 좀 더 쉬운 말이 있으면 그걸로 해주면 네. 더 알아듣지 않을까. 원문보다는 사자성어가 훨씬 쉬운 건데. 아까 그 있죠. 나한테 더 엄격해라. 춘풍추상의 말을 만약에 문유성식으로 바꿔본다면. 나한테 더 엄격해라. 네. 남한테 엄격하지 말고 남한테 그러니까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재는 자보다 나한테 더 엄격해라. 뭐 그렇죠. 비슷한 얘기 비슷비슷한 있는데 말들이 고민 계속 들어가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낙선은 했지만 네. 시선을 끄는 후보들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니면 내 마음속으로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속으로 응원했던 후보, 뭐 관심 가졌던 후보가 지역이나 전국이나 있으셨어요? 저는 여기 광주 서구갑에 나온 송영길 후보 네. 그분 관심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장 크게 욕본 분이 이제 조국 대표님하고 송영길 전 의원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송영길 의원께서 그 책을 내셨잖아요. 작년에 그 책을 봤는데 저는 대한민국 대표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인데 제1야당이 대표하신 분이 이렇게 청렴하게 살으셨었나? 나보다도 어렵게 살았네?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 월급이 25%를 25%. 기부한다 그래서 예. 나는 멀었구나. 저는 한 11조 정도로 만족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네. 나 이 정도면 됐어 했는데 더 해야겠다. 저 정말 반성하게 만드는 분이었어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데 이제 댓글들을 좀 달아주고 계세요. 근데 따끔하게 이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광주나 호남은 어쩔 수 없구나. 뭘 표냐.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송영길 소나무당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 뭐 그 표현들을 지금 비율로 보면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네. 이번 대통령 윤석열 뽑았습니다. 예. 공약이 좋았어요. 예, 공약이. 네. 근데 안 하니까 안 뽑고 좀 공약 보고 하니까 네. 보고 빌 계시죠? 공짜는 거를 모르셨구나. 네네네. 공변될 공짜가 아니라 빌 공짜였는데 그게 옆에다 한자를 표기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최영선 원장님께서는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라든지 뭐 참 잘 돼야 되는데 관심 가는 후보가 따로 있으셨던. 저는 이제 저랑 인연이 있는 분인데 네. 지금 속초, 고성, 양양, 인제에서 지금 김도균 격전을 의원. 벌이고 있는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네네. 저랑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거든요. 예. 그분은 북한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군인 중에 가장 그 상위직에 있던 분이셨고, 네. 그 저희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공동 선언을 이제 실무작으로 다 이끌었던 그런 능력 있는 분인데 네. 육군 중장 출신이고 수도방위 사령관. 수도방위 사령관다.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곳에 가서 네. 지금 1년 반 넘도록 저렇게 뛰고 있는데 지금 뭐 예측 결과로는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저분이 꼭 힘을 좀 내셔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네. 이번에 안 되더라도 이제 사실은 국방 문민화나 또 이 보수들이 안보 문제를 되게 이렇게 강조는 하지만 진보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에서도 그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그 김도균 후보가 이번에 잘 안 되더라도 네. 계속 민주당에서 그 꽃을 피웠으면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들이 좀 애틋한 마음. 더 진짜 크게 애틋한 쓰이시겠죠. 마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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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이야기 하니까 지금 꽃 나오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 저희 지역 후보 중에 네. 그 한 분이 계셨어요. 네. 그 같은 지지하는 동료들이 너무나 그 가열차게 같이 선거운동을 해주는 것을 보고 그 애틋한 마음이 좀 들었달까요? 네. 네. 그런 분들이 그 낭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아까 보니까 20% 정도는 네. 하셨던데 그 마음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 MBC 유튜브 라이브 저희가 광주 MBC 실은 창사 60주년인데 이런 도전은 처음 해봤어요. 아, 좋았습니다. 예, 예. 그 세 분 덕분에 무사히 치를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마지막 한 말씀 좀 들어도 될까요? 네네. 최영선 대표님은 또 오늘 소감. 네, 네. 오늘 사실은 희열도 느끼고 아까 무섭다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 계속 드렸는데 정치하는 사람이 이 민심의 파고열을 타고 넘으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선이 이제 유력하는 사람들이 12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건데 오늘의 이 초심의 마음들을 끝까지 22대 국회에서 유지하시면서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우리 백 선생님 이게 한 좀 말씀.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바탕화면을 임시정부 사진으로 해놨어요. 네. 내일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새로 당선되신 분들이 정말 나라를 새롭게 만든다, 제조사나 그런 정신으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문윤성 대표님은 네. 저는 바탕화면이 네. 아내로 돼 있어요. 저 그냥 먹고 살면 되는데 네. 장사하는 입장에서 먹고 살면 되는데 물가가 안정돼야 사람들이 더 사 먹을 건데 물가 안정 좀 시켜주시고 네. 이 자리에 나와서 네. 이런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네. 너무 행복하고 정린이에서 정치가를 좀 안다. 또 재밌게 사투리 쓰는 정치하는 친구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당선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일부에서 그 대답이 나왔어요. 실은 우리 문유성 대표께서 받았으면 줘야지, 받았으면 해야지. 예, 이게 사실은 그 마음에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저희 광주 MBC 유튜브 라이브 개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밤 10시까지는 계속해서 MBC의 개표 방송을 유튜브로 중계해드리려고 하니까 그 텔레비전 앞에 못 계시는 안 계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